네, 연민한 투자 오늘은 연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익 매니저, 연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쏴도 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담담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자주 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증시가 이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빅텍 같은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네.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장 상황에서 목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라운딩 시작해 보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는 몇 번 홀로 진단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뭐 당연히 파3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 네, 여전히 우리 증시 그래도 견조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또 대거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5천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맞아요. 지난 9월 말부터 지금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9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도를 정말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그에 대한 이제 반사급부로 사실상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중화권 주식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시진핑 주석의 이제 3년임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홍콩 항생지수 상해 증시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어제 오늘 단기 반등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외국계 펀드 자금들은 중화권 시장의 비중을 좀 계속 줄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퇴직연금조차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상당히 좀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이제 EM 시장 내에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독보적인 가격 매력, 펀더멘탈 매력이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 수급의 효과 때문에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풀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환매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FM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이제 주요 투자은행들과 BOA까지도 네. 계속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이제 이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난 이후에는 12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금 높고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연준이 피봇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포인트씩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이게 이제 0.5%포인트, 0.25%포인트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된다면 사실상 이게 이제 피봇의 시작이다라고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도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미국도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시장은 상방에 대한 에너지가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상방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전략은 뭐 네.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제가 조금 포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쇼커버에 주목해야 이렇게 이제 한 줄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커버링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라고 하셨는데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이 특히나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졌던 네카오,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한 2, 3%씩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카카오뱅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3분기 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실적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주가가 장중에 거의 뭐 13% 정도 급등을 했던 걸 본 것 같고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니까 카카오페이도 같이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정말 많이 빠졌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저점을 치고 나서 낙폭가대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쇼커버 수급이 강하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시장에 널리고 널렸어요. 속된 말로 정말 이제 노다지 같은 이런 네.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의 레벨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300 넘어서 거의 2,400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
과정이잖아요. 지수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쇼커버에 대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지금 기계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인덱스를 추종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코스피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 혹은 MSCI 이제 한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에 대한 PDL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쇼커버 수급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쇼커버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쇼커버에 주목해야를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좀 쇼커버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 잘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네.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10월 26일 소개해 주셨던 HK 이노엔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매니저님?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저점에서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수익인데 4% 정도 수익 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약소하게 수익 중인데요. 제가 이제 HK 이노엔을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기 위해서요. 네. 지난 이제 9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NK맥스라는 종목이 오늘 호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장중에 2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이제 접목을 한다. 이걸 이제 FDA에서 동종 이제 치료 약물로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HK 이노엔 역시도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과 동시에 헬스케어 제품군들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낙폭가대 구간에서 지금 뭐 아주 크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차트의 이제 추세 자체가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한번 딱 붙어주면은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HK 이노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한 종목도 또 제약바이오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은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그 다음날 27일 소개해 주셨던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7% 수익 중이고요. 또 이 종목도 공매도 물량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이 장안의 화제잖아요. 맞아요. 위메이드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쪽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위믹스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맞아요. 급락했던 자리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메이드가 이제 급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 또 NFT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컴투스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리뷰를 해드릴 때마다 주가가 지금 2% 3%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뭐 고가 기준으로 하면 한 7% 정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이제 게임주들 살아나고 나면 NFT 관련된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컴투스가 또 SM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도 하나의 또 이슈가 좀 되기도 하면서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이런 컴투스 그룹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강한 이제 탄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오늘 또 제가 잠시 후에 네. 컴투스 홀딩스의 이제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 또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님 두 종목 모두 버디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착한 사연은 바로 2770번님입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6만 1,0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참 6만 전자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6만 원 딱 안착을 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조금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회복은 좀 되셨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는
시간과 관련된 이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회복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제 지금은 디램 업황이 워낙 좀 안 좋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뭐 서버 디램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만 이제 지나가고 난다면 IT 세트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는 분명히 좀 살아나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단을 해드릴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조금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지금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5,000원,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공략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목표 주가 6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고민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HK 이노행 같은 네. 후속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C셀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많이 빠진 바이오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정말 많이 빠진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이제 단기 반등하고 난 이후에 네. 한 0.3%, 0.4% 정도 좀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는 이유는 IT 종목들과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그 수급이 지금 대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오전장에 분명히 좀 포착이 좀 됐거든요. 실제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 같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GC셀 같은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권을 탈피하기 위한 이제 시도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지금 조금 뒤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계열로 따져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뚫어 올릴 때 가장 먼저 이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요. 네. 오늘 아마 그런 어떤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이제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공매도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이제 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가장 공매도를 좀 많이 쳤던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좀 있었기 때문에 쇼커버 수급도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가장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NK맥스 제가 이제 9월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이 NK 세포 치료제를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된다. 그 당시 때도 말씀드렸던 게 11월 달에 이제 면역 항암 학계가 있는데 네. 그때 가장 좀 중요하게 좀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면역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지금 면역 항암 이제 학회를 딱 앞두고 오늘 이제 FDA 쪽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NK맥스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GC셀이거든요.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줄기 세포 치료제, T 세포 치료제와 같은 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이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GC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이미 이 GC셀은 이뮨셀 LC라고 하는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이 면역 치료제로 블록버스터 신약 우리가 이제 1년에 연 매출 단일 품목이 한 100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 네.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신고가 랠리를 가장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머크라는 다국적 제약 기업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GC셀이라는 회사가 머크와 함께 공동 임상 개발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도 11월 달에 면역 항암 학회를 앞두고 뭔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지금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제약 바이오 종목을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닥이 확인됐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점에서 딱 사놓고 뭔가 재료가 나오기를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한 1, 2주 정도 안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GC셀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가격 전략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 가격은 5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역 항암학회 11월에 개최되는 면역 항암학회 이전에 GC셀의 모멘텀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56,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바이오 업종 뒤로 또 게임주들도 공매도 물량 굉장히 네. 많잖아요. 뭐 공매도 네. 많이 이제 받기로는 사실 게임, 제약 바이오 뭐 누가 먼저랄 게 없이 정말 많은 피해를 좀 입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메이드가 오늘 느닷없이 지금 전환사채 호재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재료가 아니었어도 오늘은 게임주들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네, 게요. 그동안 계속 성장주 또 밀고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하이브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이 무거운 엔터의 이제 대장주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쇼커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가볍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지금 하이브 주가 보시면 5%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게임주들 중에서도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중에 5%, 7%씩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펄어비스도 비교적 이제 좀 무거운 게임주 중에 하나지만 이게 무겁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펄어비스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AAA급의 게임 이제 개발 엔진,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레이하게 엄청나게 히트를 좀 치면서 작년 한때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하면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예요. 물론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M의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 네. 검은 사막 IP에 대한 이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신작 게임들 검은 사막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사막이라든지 그리고 세간에 상당히 큰 주목을 좀 받았었던 도깨비라는 게임 이런 게임들이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붉은 사막이 이제 게임 역시도 자체 게임 개발 엔진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가 계속 지연되면서 노이즈가 좀 생겼던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할인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그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MMORPG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MMORPG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MMORPG 게임들은 유저들이 다 이제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고 고가의 이제 유료 아이템을 쓰면서 뭔가 이제 매출을 좀 일으키는 게임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콘솔 RPG 게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닌텐도 게임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런 닌텐도 게임처럼 이 콘솔 게임은 앞으로도 이제 수익성이 계속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오위즈가 이제 최근에 개발을 하면서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피해 거지 또 지금 콘솔 게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붉은 사막이 이제 출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도깨비인데요. 물론 이제 도깨비는 내년 어느 정도 시점에 출시될지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메타버스 게임 이 도깨비가 출시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펄어비스가 다시 한번 또 크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펄어비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8,000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GC셀 그리고 펄어비스였는데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